네, 관련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정치 전문가들과 좀 더 깊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들으신 것처럼 이 김건희 여사가 한 후보에게 보낸 문자 전문이 공개되면서 전당대회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혹시 장관님 생각이? 제가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잘 알지 못합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 저도 생각합니다. 제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어저께 사과가 저한테 사과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제 허락이 필요한가요? 저 때문에 사과 안 했다? 그게 무슨 말이지? 네,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보냈던 문자 5건 전부가 공개돼서 화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한 갈등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기만 갈등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김건희 여사 문자 내용을 보면은 윤 대통령이 언짢으셔서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과 한 후보 갈등을 좀 중재하려는 모양새 그런 분위기도 풍기는데 어쨌든 이종호 실장님, 네네. 이 시기를 보면은 이 발단이 명품백 논란이 불거지고 나서 한 후보가 김건희 특검법 조건부 수용론을 언급하면서부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TV조선에서 문자가 공개된 이후에 어젯밤입니다. 몇 가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과 지금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갈등이 사실 21일 날 불거졌잖아요. 그런데 21일 날 1월이요? 이전에 예. 그러니까 1월 21일 날 그 당시에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서 네. 사태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훨씬 전 그러니까 1월 15일 날 문자를 보면 그 이전에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에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예. 이야기 언급이 됩니다.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근데 그 안에 보면 특검법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특검이라고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연결시킬 수 있는 게 1월 27일 2023년 1월 27일 그 파우치 디올백 얘기가 언급이 그러니까 그 폭로되기 시작한 이후에 그 과정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과와 함께 이 특검법에 관련된 일부 수용을 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또 비공식적으로 제시를 했고 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언짢아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1월 15일 문자 지금 김건희 여사가 그럴 거 없이 한번 서로 소통을 하면서 푸시는 게 어떠냐라고 내가 관련된 문제이니까 사실은 송구스럽다라는 어떤 문자. 그래서 이게 특검법과 관련된 언급 때문에 첫 번째 충돌이 이루어졌구나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대통령의 영부인이 어떤 정치적 역할을 하고 있는 비대위원장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게 적절하냐 이런 얘기도 분명히 나오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요 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 여사의 문자는 임금님의 교과서가 아닌데 대답을 안 한 게 왜 문제인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장윤주 부위원장님은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이런 지적이 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영부인이라는 지위가 물론 영부인으로서 존중받아야 되고 그 역할이 분명히 있는 지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정이나 또는 이제 당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선거와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을 공적으로 의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이건 또 별도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후보로서는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공과 사를 구별해야 했고 만약에 사과할 의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공적인 채널에서 이것을 의논해야 하는 것인데 이렇게 사적으로 연락이 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응답하고 의논하는 것 이것 자체가 부적절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취지로 지금 한동훈 후보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저는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또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여사가 바로 연락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논의하는 것 물론 이제 김 여사는 김 여사 본인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중재도 해보고 또 그 사과 의향에 대해서 상의를 해보자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 당시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이런 공적인 문제를 이런 채널로 의논할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의논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이 물론 뭐 윤한 갈등이다 이런 갈등의 문제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총선 참패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책임 떠밀기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총선에서 결국 이 용산 리스크,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가 총선 참패에 많은 영향을 줬다라는 것 부인하기는 어려울 텐데요. 그렇다면 당시 1월에 김건희 여사가 왜 사과를 하지 못했느냐 이 책임 공방을 두고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책임이 있는지 또는 용산의 책임이 있는지 이것을 두고 책임을 좀 떠미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 의지가 과연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공방이 또 해석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종 실장이 보면은 김 여사가 이제 한 전 위원장이 뭐 모든 게 본인 탓이라며 한 전 위원장이 결정하면 사과하겠다 뭐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사과 얘기에 또 앞서서요 진정성 논란에 책임론이 불붙듯 이슈가 커질 가능성 등을 언급하면서 전제를 달아서 이게 사과 과연 의지가 있었던 거냐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실제로 말하는 것과 문자, 그러니까 글은 좀 다르잖아요. 네. 글은 컨텍스트고 맥락이 좀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양쪽 주장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걸 받아들였어야 되는 게 아니냐, 사과를 적극적으로 좀 유도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측으로 봤을 때는 분명 여기에 사과를 따르겠다, 의견을 따르겠다, 네. 위원장 의견을 따르겠다 또는 이런 뭐든지 내가 잘못했다.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을 두고 충분히 지금 사과를 하겠다는 어떤 의지가 보이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에서 보면 한 군데가 조금 있어요. 비대위 측 결정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비대위의 결정은 비대위원장만 결심하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에 비대위원회에서 특히나 윤재옥 의원이라든지 또 이철규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절대 사과하면 안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그때 막 이야기했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혼자서 지금 이게 사과 필요하지 않느냐,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한들 비대위 전체의 어떤 입장으로 만약에 공론한다면 당시의 입장을 봤을 때 당시에 다른 어떤 특히 지도부라고 하는 윤재옥 원내대표였던 입장이 굉장히 강경하게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는 이게 진정성이 없는 게 아니냐라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전체적으로 쭉 사과를 하면 이제 지난번에도 10%가 떨어지고 하는 부분이 길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뒤에 이제 따르겠다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을 보면 한동훈 후보 측이 주장하듯이 진정성이 안 보이는 게 아니냐라는 것도 일견 그쪽 주장도 전혀 근거 없진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진정성 굉장히 좀 표현하기 힘든 말이긴 한데 구체적으로 장윤주 부위원장님 어쨌든 네. 보면 이 사과 의향을 무시했다는 것 그리고 맞서는 게 그게 뭐 사과 뜻이냐 그렇죠. 공적 채널은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누구 말이 맞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글쎄요, 이 문자가 이제 전문이 공개되고 나서 많은 국민들이 그 전문을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보시는 분들마다 또 해석이 다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과의 진정성이 있었는지 아니면 사과를 하게 진정성이 없이 오히려 사과를 안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인지 이거는 보는 사람들에 따라 또 해석이 다를 거라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런 공적 채널이 아닌 상태에서 의논을 해서 사과를 결정하는 것, 이 부분이 좀 어려웠을 거다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다만 그래도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는 결국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정치력의 한계 부분을 지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당시에 사과의 진정성이 그 문자에서 읽히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정말 사과가 이 총선에서 꼭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다면 이 문자를 계기로 해서 사과를 이끌어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결국 이 부분에 판단 미스가 있었던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또 해석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한동훈 후보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약점은 정치 경험이 별로 없다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문제점으로 파고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후보들도 이 부분을 계속 집중 공략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 한 후보가 문자를 무시했던 배경이 뭐였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좀 하나씩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친한계에서는 김 여사가 주변에 사과 불가론 있는 그런 URL, 뭐 링크 같은 거를 보내면서 사과하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자, 한 후보에게는 또 사과라면 사과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두 개가 좀 상충되는 의견을 좀
표출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하고 있는데 이 실장님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좀 기사를 찾아봤는데 예. 1월 22일자, 아까 1월 23일자 동아일보 기사예요. 그러니까 1월 22일 그 전날에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지인들에게. 네. 그 문자 내용은 뭐냐면 아이고 지난번에도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를 하니까 민주당이 굉장히 그걸 활용하더라. 이번에도 만약 사과를 하면 굉장히 역공을 불러일으키니까 지지율 떨어질 거다. 지지율이 폭락할 거다. 그래서 사과를 안 하겠다. 라는 내용으로 지인들한테 문자를 돌렸다. 이게 1월 22일자로 돌렸고 기사는 1월 23일자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한동훈 후보 측에서 주장하듯이 당시에 그렇게 5번에 걸쳐서 나 진짜 사과할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면 예. 그 중간 그러니까 1월 15일에서 1월 25일까지 지금 5번이잖아요, 예. 문자는. 근데 그 중간에 1월 22일에 지인들에게 사과하면 큰일 나는데 못하겠다. 어떻게 해? 예. 사과 안 할 거야. 라는 문자를 어떻게 돌릴 수가 있느냐. 이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한 말과 지인들한테 한 말이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이 장윤주 부위원장님 네. 친한계 측에서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중 플레이 아니냐. 어떻게 우리가 그렇죠. 어찌라는 거냐 이렇게 반응할 수도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일견.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친한계 측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결국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통해서 사과 의향을 비추기는 했지만 이것이 진정으로 사과할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어떤 정치력 부재에 대해서도 좀 이제 비난받을 수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중요한 건 당시 총선 과정을 복귀해 본다면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지 않은 것의 책임이 누구에게 더 크냐에 대한 공방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이 공방에서 결국에는 용산이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어떤 이 명품백 의혹이라든지 각종 리스크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은 것이 결국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의 책임이 더 크다라는 방식으로 좀 책임을 떠미는 것으로 저는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동의해 주실 것 같진 않거든요. 네. 물론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도 사과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안 했던 것이 온전히 한동훈 전 위원장만의 책임이냐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국민의힘에 계셨던 많은 분들과 그리고 용산 그리고 김건희 여사까지도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자가 전체가 공개됐고 또 파장이 일고 있고 대체 이 문자는 도대체 누가 유출한 거냐 여기에도 좀 관심이 많이 쏠리는데 장가 기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이 사람을 지목을 했죠. 누구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철규 의원인데요. 어제 오후에 한 언론에서 이철규 의원이 김 여사 메시지 내용을 윤 핵심들에게 알렸다. 그리고 친한계에서는 문자 일부를 이철규 의원이 유출한 것으로 의심한다라는 기사가 떴었거든요. 네. 이후에 배현진 의원이 자신의 SNS에 이 기사를 공유를 하면서 작년 여름부터 총선까지 당 지도부 최요직에서 모든 선거 기획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영입, 그리고 공천 완료까지 모든 그림을 그리고 손을 댔지만 극도의 무능함으로 서울 수도권에 대패의 맛을 남긴 자. 이번에도 당과 대통령실의 영부인 문자를 유출해서 전당대회판에서 당과 대통령실을 위기에 몰아넣는 자라면서 이철규 의원을 저격을 했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이 기사에서 내가 움직이면 대통령실이 시켰느니 얘기가 나올까 봐 전당대회에 아예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반격을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배현진 의원만 이철규 의원을 비판한 게 아니라 진중권 교수도 같은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철규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네. 진중권 교수는 얼마 전에도 이철규 의원을 크게 비판한 적이 있는데 이철규 의원이 이미 사실관계가 틀려서 삭제된 기사를 한 방송에 나와서 언급을 하면서 김경률, 신지호 등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이 한동훈 주변을 에워싸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서 이 진중권 교수가 참 이철규 의원 희귀하게 사악하다. 들어올 거면 맞짱으로 들어오라 라면서 굉장히 날석에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동훈 실장님, 이철규 의원 만약에 사실 아니라면 정말 펄쩍펄쩍 뜰 일이고 표정 관리하는 거라면 뭐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 네. 앞으로 이제 이철규 의원이 공세적으로 나설 가능성 또 있겠습니까? 공세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추정이지만 네. 이철규 의원이 나설수록 윤 대통령의 복심,
그리고 윤 대통령을 대리해서 지금 한동훈 예를 들어 후보와 맞서고 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네. 프레임이. 예를 들자면 한동훈 후보와 맞서는 건 원년 후보 내지는 나경원 후보 또는 윤석열 후보가 돼야 되는데 이런 전대가 이제 한 2주밖에 안 남았는데 그 후보들이 아닌 또 다른 더군다나 장제원, 윤한홍, 권성동 의원은 지금 거의 친윤이라고 안 불리고 지금 뒤로 물러나 있는데 혼자 남아 있는 뭐 친윤 이렇게 불리는 지금 이철규 의원이 내가 아니야까지는 할 수 있어도 여기서 더 적극적으로 아니야 내가 진짜 그럼 사실을 얘기해 볼까라는 식으로 만약에 나서게 되면 예. 모든 이슈가 이철규 대 한동훈 더 나가서 윤 대통령 실과 내지는 윤 복심과 한동훈 이렇게 프레임이 돼버린다고요. 예. 그러면 전대는 거의 뭐 막장 분위기로 가겠죠. 그래서 이철규 의원도 그걸 너무 잘할 겁니다. 내가 지금 나설 때가 아니다. 그래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선에서 아마 선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영부인 문자가 여과 없이 보도되는 공개되는 상황이 적절하냐 굉장히 많은 말이 나오고 있는데 국내임 전대 이슈 굉장히 잠식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대 나갔던 후보들도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는데 어떤 얘기했는지 듣고 오시죠. 이거는 당연히 한동훈 후보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검찰에 계실 때는 그 당시는 오히려 김건희 여사랑 그 카톡을 주고받는 것이 오히려 부적절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소통의 기회를 차단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공적으로 논의한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보냈으면 하는 안타까움인데 일종의 정책 판단의 어떤 미스가 아닌가 미숙했다 하면서 뭐 한마디로 뭐 사과를 하든지 당대표가 되잖아요. 앞으로 당대표가 됐었을 때도 영부인님과 당무 관련해서 대화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원희룡 후보를 비롯한 다른 분들에 대한 네거티브를 굉장히 자제하고 있거든요. 제가 진짜 네거티브 마음먹고 하려고 들면 여러분 머릿속에 쭉 떠오르지 않습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참고 있는 겁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이 엄청 참고 있다. 공격거리 많다. 일단 참겠다고 하는데 장현주 부위원장 일단은 한동훈 후보한테 새 후보가 네. 사과하라 계속하고 있는데 내가 뭘 사과하냐는 게 한동훈 전 장관, 전 그렇죠. 비대위원장 입장인데 사과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한동훈 후보가 사과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전당대회 끝까지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본인이 사과할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 거고 네. 이것을 사과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지난 총선 참패 책임을 한동훈 후보가 오롯이 본인이 다 뒤집어 쓰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본인 책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는 네. 거지 본인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사실 이 문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에서 사과를 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은 확고한 것 같은데요. 결국 공과사를 구별했어야 됐고 그다음에 이제 당대표가 된 후에도 앞으로도 영부인과 이렇게 당무나 뭐 관련된 논의를 하는 일은 없겠다라고 못을 박은 것은 예. 비단 영부인뿐만 아니라 대통령과의 관계 그리고 용산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수평적인 관계 그리고 쓴소리한 관계를 정확하게 정립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3명의 후보에 비해서 확실히 용산과의 거리를 두겠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를 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전략들이 결국 전당대회에서는 또 당원들과 그리고 국민들 보시기에 어떻게 보여지는지 이 부분에 따라서 한동훈 후보가 마지막에 웃게 될지 아닐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관련해서 문자 무시 의혹 관련해서 뭐 후보들이 이 대기실부터 4명의 후보들이 대기실에서 굉장히 좀 뭐 신경전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말싸움, 뭐 긴장감 이런 거 좀 오갔는데 그 모습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말씀 좀 나누라는데 갑자기 어른이 지금 카메라 앞에 있으면 또 비켜주실래요? 또 비켜주실래요? 뒤에. 싸우지 말라고 내가 가운데 있는데 맨날 사사건건 충돌하는 당대표 또 눈치 보고 끌려가는 당대표로는 안 됩니다. 지방꼴이 되겠습니까? 아직 팀의 정체성을 익히지 못하고 팀의 화합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대표를 맡겨서 실험을 하기에는 우리의 상황이 너무 위험합니다. 거짓과 배신을 이렇게 일삼는 정당에 어떻게 호남 국민들이 표를 주십니까? 축제의 장이어야 할 전당대회에서
인신공격과 비방으로 내부 총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당을 망가뜨리면서 이기면 뭐가 남습니까? 네, 한동훈 전 위원장 후보 웃고 있지만 웃지 못한 어색한 모습 보셨는데 이동근 실장님, 네. 다른 후보들 공세가 굉장히 거셌습니다. 네, 그렇죠. 한동훈 후보가 표정을 뭐 감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이슈가 없더라도 그러니까 선두를 달리고 있는 후보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이 공격하는 건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당연하고요. 이제 딱 2주 남았습니다. 아마 한 주에 한 번씩의 여론조사가 발표된다고 한다면 지금 한 2번 정도의 어떤 여론조사가 발표되는 것밖에 없고요. 이제 진짜 유세 돌고요. TV 토론하고요. 이게 진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후보는 판을 흔들어야 되거든요. 판을 흔들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끌고 왔고, 그렇다면 아마 더 심할 정도로 더 끌어올릴 겁니다. 왜냐하면 판이 지금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겉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세는 더 이어질 것 같고, 근데 네거티브가 이 정도의 어떤 선에서 만약 그친다면 크게 이렇게 저는 뭐 분열이 있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어떤 네거티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기억하시겠지만은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문재인 후보를 향해서 대선 경선 때 아들 문준용의 불법 채용을 그때 처음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아들 문제라든지 부인 문제라든지 인적 문제라든지 이렇게 가족들의 어떤 문제를 끌고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지지자들끼리 굉장한 어떤 분열상을 보일 것인데, 거기까지 갈 거냐 아니면 이 선에서 어쨌든 멈출 거냐라는 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TV 토론회 말씀하신 TV 토론회가 오늘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세게 맞붙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장관 기자, 합동연설에서 어제 웃지 못할 해프닝도 좀 벌어졌다. 굉장히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에 관련된 일들이에요. 그렇습니다. 보통 후보들이 발표할 순간이 되면 그 후보들을 상징하는 여러 과거 발언 그리고 캐치프레이즈가 딱 뜨면서 음악이 신나게 깔리는데 그 후에 이 한동훈 당대표 후보의 정견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회자가 소개를 하는데요. 그 소개를 하는 순간부터 전광판에는 최고위원 후보 한동훈이라고 떴습니다. 당대표 후보가 아니라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당대표 후보 원희룡이라는 자막도 나와서요. 화면이 잠시 꺼지기도 했습니다. 이게 장현주 부위원장님,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실수입니까? 의도는 아니겠죠. 뭐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내부적으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은 해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이제 해프닝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시는 또 당원들 입장에서는 왜 한동훈한테만? 그렇죠. 굉장히 기분 나쁘고 불쾌할 수밖에 없는 또 장면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사실 굉장히 당 입장에서는 전당대회는 중요한 행사이고, 연설회에서의 저런 화면 자막 같은 경우에는 좀 리허설도 해볼 거고 또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준비를 할 텐데, 저런 좀 웃지 못할 실수가 나왔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런 진상 경위가 무엇이었는지 이 부분은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할 일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